다이어트 썰을 제가 표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좀 우연히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엽떡을 먹다가 그랬었나?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뭐 다이어트 썰 푼 영상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운동하는 방법이 다르고 성공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제가 목표했던 체중에서 최대한 플러스 2kg 정도까지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맥시멈 몸무게를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한 55kg 정도예요. 지금 제가 55예요. 더 먹으면 안 돼. 살이 찌니까. 약간 그런 상태거든. 일단은 제 어릴 때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어린 시절은 되게 말랐었어요. 되게 말랐었고, 초등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20kg가 안 됐어요. 키는 컸고요. 19kg인가 그랬어요. 7살 때 18kg, 8살 때 19kg. 그리고 1학년 한 중반 후부터 한 20kg가 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말랐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마르고 좀 저체중 좀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좀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한약 먹었던 적도 기억나요. 제 키는 165. 한약을 먹었고, 일단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나 어릴 때 어땠냐면 꾸역꾸역 먹었어.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차려주는 밥을 다 먹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먹는 걸로 장난도 되게 많이 쳤어요. 예를 들면 밥에다 요구르트를 말아 먹는다거나,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요구르트 말아 먹고 싶어.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좀 딴 길로 빠지는데 요구르트가 되게 맛있잖아. 밥도 맛있으니까 두 개를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말았는데 따뜻한 요구르트가 되더라고요. 따뜻한 요구르트 국밥. 그래가지고 암튼 그랬어. 그건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엄마한테 그때 혼났죠. 암튼 욕을 뒤지게 얻어먹고, 암튼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6학년 때 키가요 160cm였어요. 60cm고 약했다기보단 좀 말랐었지. 키 160cm에 한 44kg, 45kg, 뭐 43kg 나갈 때도 있었고요. 되게 마른 몸이었어요, 진짜로. 그때도 사실 밥은 많이 안 먹었고요. 제가 춤추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친구들에서 춤을 췄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이 찔 틈이 없었지. 밥 자체 먹는 것도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닌데다가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씩 막 땀을 빼고 춤을 추니까 살이 찔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몸이 아픈 데는 없었던 게 뭐냐면 성장이 되게 잘했어요. 키도 항상 잘 컸고 몸무게도 적정선으로 이렇게 늘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은 제가 끼니를 잘 건너뛰고 규칙적이지 못하게 먹고 이러는데, 어릴 때는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끼니를 걸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매 끼니를 한식으로 차려주셨어요. 가끔 라면도 먹었지만. 그래서 덕분에 되게 건강했어요, 몸이. 어디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이 돼요.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키가 한 165cm. 지금 키예요. 이게 중3 때 키입니다. 그 이후로 키가 안 컸어요. 중학교 시절에 165cm, 그리고 체중이 한 54, 55 지금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지금 느낌? 대신에 이제 근육량이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고 지금처럼 조금 통통한 느낌. 근데 그때 사진이 지금 제가 집에 졸업사진이 없는데, 그때는 이 몸무게와 키에 얼굴이 통통했어요.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그땐 통통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제가 요새 운동을 아예 안 하거든요. 아무튼 딱 보기 좋은, 그냥 너무 마르지 않은, 그렇지만 조금 통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때. 근데 제가 딱 살이 찌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좀 내가 살이 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생 때야. 이 고등학교 때 살이 많이 찐다. 좀 웬만큼 마른 애들 아니면 고등학교 때 살 진짜 많이 찐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과체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체중을 딱 쟀더니,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쟀나 봐. 그랬더니 키가 165cm에 63kg까지 나간 거야.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살이 빠진 적은 없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살이 쪘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kg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적당히 키에 맞춰서 이렇게 살이 쪘어야 되는데 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살만 계속 찐 거야. 그래서 어느새 제가 이제 과체중이 된 거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사실 교복 말고는 뭐 사복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도 크게 안 썼어요. 스트레스도 거의 안 받았고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에 엄청 먹고 막 석식 진짜 먹고 막 우리 교실에서 먹고 남의 교실에서 먹고 막 젓가락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찍어 먹고 막 먹고 더 먹고 막 이랬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살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름대로 헬스장을 등록을 해요. 헬스장 등록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 다이어트가 뭔지 저는 아무 지식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헬스장만 다니면 살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빠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헬스하고 집에 오면은 배고프다고 동생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어. 사촌 동생들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뭘 먹으면 아씨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어. 왜냐면 밥이라는 건 무조건 몇 끼니 먹어야 되는 거고 굶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먹었던 거야. 그러고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가장 큰 문제였어.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술독에 빠진 거예요.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술 끊은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아주 술을 엄청 먹었어요. 맥주도 엄청 먹었고. 근데 술 먹으면 또 문제가 뭐야? 술을 먹으면서 이제 안주를 먹잖아. 근데 그 안주들이 참 맛있어요. 맛있고 달고 자극적이고 짭조름하고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딱 살이 찌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딱 살찌기 좋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대학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깥 음식의 맛에 익숙해지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살찌는 음식을 제가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대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전공학과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할 일이 되게 많았던 게 과제가 정말 너무 빡세게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실에서 주는 과제 뭐 이런 거 준비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통학을 하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자취를 안 하면 통학하는 시간, 제가 지방대를 나왔거든요. 제 학교가 되게 멀었기 때문에 자취를 안 하면 그 통학하는 시간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취를 시작했는데 자취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5분 거리에서 자취를 하면서도 생활 자체가 되게 빡셌어요. 그래서 7시에 기상, 7시에 기상하고 이제 준비하고 학교에 가서 한 8시 20분쯤 되면 수업 예습을 하고 이제 과제를 하는데 과제 하기 전에 이제 밥을 앉혀놓고 이제 밥도 해 먹어요. 그리고 9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한 오후 5시쯤 끝나요. 중간에 물론 공강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6시 되면은 또 이제 수업 끝나고 와서 그 랩실에서 또 이제 과제하고 수업 복습하고 정리. 왜냐면 또 시험 기간에 저는 그날 바로바로 복습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거 다 이제 녹음해놨던 거 이런 거 다 이제 필기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 되면 이제 자취방으로 가는 거죠. 1시면 좀 빨리 가는 거고 보통 1시 반, 2시쯤에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있다 보면요. 제일 단점이 뭐냐면 제대로 밥 맞춰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면 또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 연구실이 있던 건물이 원래 본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꼭대기에 있었고 꼭대기층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러 내려가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돼. 정문까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왔다 갔다 또 벌써 음식 시켜서 기다리고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맨날 배달 음식. 뭐 한솥 도시락, 그다음에 피자, 치킨 이런 걸 시켜 먹고 편의점 내려가서 라면이고 뭐고 이만큼 사다가 놓고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배고프면 하나씩 먹고 앉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낸 거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새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쪘는데 다행히 제가 70kg는 안 넘었어요. 70kg는 안 넘었고 69kg. 69.7kg. 그게 70kg인데 69kg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살면 살 많이 쪄요. 근데 저는 친구랑 살긴 했지만 어쨌든 찌죠.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살쪘을 때 사진을. 제가 이 사진을요 정말 많이 찾았는데요. 제가 살쪘을 때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있다. 67kg. 이게 67kg 여러분. 이거 봐. 이 배 좀 봐라. 창피해. 와, 손도 살쪘어. 이거 봐. 이게 67kg대야. 그러니까 여기서 2kg가 더 찐 거죠. 이게 미국에 있을 때예요. 여행 갔을 때.
이때 이랬었는데 이거 하나 나왔어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되게 날씬하게 나온 사진이다. 이거 되게 날씬한 거야.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날씬해 보이려고 까만색 트렌치 코트에 이거 미니 스커트를 제가 입으려고 입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코트가 길었기 때문에 이걸 입은 겁니다. 그리고 살쪄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입었어요. 좀 낙낙한 거. 다리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허옇게 드러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스타킹을 신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돼지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 스스로 돼지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찌니까 나중에 속옷도 안 맞아. 속옷도 안 맞고 모든 옷이 몸에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근데 이게 생활 패턴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200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제가 나이가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2월에 겨울에 말에 가족들하고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살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이유가 되게 뚱뚱한 사람 진짜 많고요. 저는 거기서 되게 날씬한 편이야. 내가 호주 가서 놀랐던 건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 많진 않아요. 근데 미국엔 뚱뚱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막 아저씨들도 엉덩이가 이만해. 그러니까 난 되게 애기인 거야. 그래서 막 먹었어. 막 맨날 먹었지. 막 기름진 거 먹고 탄수화물 빵 먹고. 그랬다가 미국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 1월 신정도 다 미국에서 보내고 이제 23살이 돼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라. 내가 일단 친구들 만나려면 이쁜 옷도 입어야 되는데 이 살이 쪄가지고 옷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살도 트기 시작하고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배 뭐 다 트는 거야, 살이. 그래서 이제 살을 빼야겠다 생각은 했었지만 이제 또 바로 개강하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크게 또 이제 잊어버리고 산 거야,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은 계속 이제 쪘지. 그래서 최고조로 찍었던 게 69kg였는데 제가 한 3월달인가 4월달쯤에 진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찌는 거야, 살이. 이러다가 이제 70kg 넘으면 난 나를 놓겠다. 이제 내가 나를 놓겠다. 이 옛날에 날씬했던 이 샷나일은 어디 갔는가 이제 하면서 안 되겠다. 살을 빼자. 그랬는데 그때 한창 제가 그 다음 카페에 이제 성공 다이어트 카페라고 다음 카페 아시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본인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전후에.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 다이어트 전후에 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이 다이어트 이 메인 화면에 이달의 다이어터가 내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목표를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달의 다이어터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 화면에 거기 카페지기님이 만들어주신 사진이에요. 성공으로. 근데 아무튼 어쨌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살쪘을 때 사진을 찍자 그래서 또 그때 또 비키니를 입겠다고 집에 비키니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비키니를 입었어. 비키니를 입고서는 이제 셀카를 찍었어. 디카를 여기 너무 웃겨. 여러분들 이 손에 지금 디카 보이시죠? 요 핑크 색깔 디카. 이제 이걸 가지고 내 모습을 찍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 옷장 위에다가 이제 사진을 해놓고서는 내 모습을 찍으려고 비키니를 입었어요. 입고 이제 내 생각은 이제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찍으려다가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서 캡처를 하자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놓고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그 장소가 있었어. 저기 서서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동영상 플레이를 눌렀다 얘들아. 근데 누르고 나는 그 장소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도 찍고 뭐 이렇게도 찍고 뭐 뒷모습도 찍고 막 이러고도 찍고 막 여러 가지 한 10가지 포즈를 치어서 찍었다? 그러고서 이제 내 모습을 봐야지 이러고서는 봤어. 왜냐면 사람이 여러분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거울로 봤을 때랑 사진 찍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충격받을 수 있는 요법 중에 하나 사진이.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눌렀어. 동영상 플레이를 눌렀는데 내가 여러분 언제 다이어트 결심을 했는지 알아요? 언제 내가 자극을 받았냐면 내가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자극을 받은 게 아니야.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그 사진 찍는 장소로 걸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그래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살 빼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뒷모습 보고 그 뒤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진짜 너무 충격받은 거야 내 스스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날 봐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운동 계획, 식단 계획 모든 걸 다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습이야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요, 계획을 이제 꼼꼼하게, 철저하게 세웠는데요. 그렇게 세웠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실패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성공 다이어트 전에 실패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앞에선 얘기를 안 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63kg 정도였을 때, 한 번 살을 빼서 한 달 동안 8kg 정도를 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요가 왔어요. 이게 왜 요요가 왔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요가 와가지고 69kg가 된 거예요. 요요 오면 무서운 게 더 쪄요. 진짜로 더 쪄. 그래서 69kg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의 실패를 좀 발판 삼아서 계획을 다시 짠 거예요. 다시 짜가지고 한 권짜리 제가 다이어트 다이어리가 만들어졌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거 진짜 공유하고 싶은데 그걸 잃어버렸어. 친척 동생네 집 갔다가.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감량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예쁘지 않나요? 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량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오너! 알았다고. 봤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체중 감량을 시작한 게 2009년 5월 초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을 마무리했던 게 2009년 8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수로 따지면 거의 4개월 정도. 4개월 좀 못 채운 4개월이에요. 그래서 시작 체중이요 69kg였고요. 제가 종료했을 때 체중이 53kg였어요. 그래서 총 16kg의 감량에 성공합니다. 이게 제 이제 감량 개요예요. 일단 감량 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도요, 사진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했을 때 이건 진짜 몸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느낌만 봐주세요. 제가 이제 감량을 했을 때예요. 이게 감량하고 1kg 정도 쪘을 때야. 포토샵 전혀 안 들어갔고요. 다리 길이 늘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54kg. 53까지 빼고 1kg 좀 쪘을 때. 다이어트 하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유지한 상태죠. 유지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24살인가? 이때가 24살 정도였던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론. 23살, 4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카페에서 저랑 친한 친구가 이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제 벌써 이제 한참 전이라서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랑 식단 조절이에요. 운동 플러스 식단 조절. 이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야. 자, 이번에요. 체중 감량이 저한테 두 번째 체중 감량이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실패 때 잘못됐던 점을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지 않았었던 근육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근육이 정말 남들보다 안 붙고 잘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지방형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했던 운동을 이따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이어트 때 제가 결심했던 건 뭐냐면 근육 운동 하자. 그리고 절대로 무조건 절식하거나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몸이 조금씩 적응하게 만들자. 생활 습관부터 고치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폭식하다가 오늘 갑자기 두 끼만 먹고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못해요. 그럼 딱 그날 다이어트 끝나요. 그 다음날부터 못해. 길어봐야 3일이거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졸려지고요. 피폐해지고 되게 늙어져요. 내가 경험해봤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건 방학이 되면 빼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감량 개요에 보시면요. 2015년 5월 초에 대학교 여름방학이 6월달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달부터 내가 살을 빼자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바꿨던 게 뭐냐면 6월 방학 시작하자마자 모든 운동과 내 상태를 다이어트의 상태로 딱 만들려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야. 하루아침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방학하기 한 달 전부터 워밍업을 하기로 해요. 그게 5월 초였어요. 감량 시작한 게. 5월 초였는데 일단은 제가 바꾸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야식을 끊자.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치자.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자. 그리고 식단을 조절하자.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워밍업을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몸에다가 다이어트를 좀 적응되게 만들어 놓고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워밍업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워밍업을 했는지. 자, 여기 다이어트 워밍업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 자,
자, 첫째 주부터요. 제가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 6월 첫째 주까지가 워밍업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목표가 뭐냐? 야식을 끊자였어요. 야식을 끊자. 제가 야식을 맨날 먹었거든요. 야식을 맨날 먹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른 건 다 똑같이 하되 야식을 끊자야. 그러니까 제가 뭐 평상시에 세 끼를 먹으면서 간식도 먹고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그런 간식들 다 먹어도 돼. 그리고 식사 먹을 때 고칼로리 먹어도 되고 군것질도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평소에 먹던 야식만 일주일 동안 끊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몸무게가 잠시만요. 이때 여기 좀 잘못된 게 있네. 이때 제가 몸무게가 한 1.5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냥 첫 주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는 뭐였냐, 야식을 끊으면서 밥 이외에 먹는 군것질들을 다 끊자. 그래서 이때도 한 1.5kg가 빠져요. 둘째 주 동안. 그리고 셋째 주 때 아까 위에 똑같죠. 누적되는 거예요. 야식 끊고 군것질 끊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먹는 밥을 반씩만 먹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셋째 주 됐을 때는 야식도 안 먹었고 군것질도 안 먹었고 그 다음에 식사도 반 공기씩 한 거죠. 그리고 넷째 주 때는요, 셋째 주 때 했던 거 플러스 이제 운동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시간이 있을 때도 50분 정도의 이제 걷기 운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6월 첫째 주에는요, 넷째 주, 5월 넷째 주에 했던 거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거나 이제 생활 운동을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켜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지내서 거의 이때 워밍업만으로 제가 5kg를 뺐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에 5kg 빼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한 달 동안 좋지 않은 습관도 고쳤고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감량에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된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땐 별거 아니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16kg를 정말 잘 뺄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5kg였어요. 이 워밍업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도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근데 만약에 이런 말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빠서 살 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먹는 시간을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밥은 먹잖아. 사람이 밥 먹는데 시간을 할애하긴 하잖아. 그때 그 먹는 걸 좀 신경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군것질 먹고 야식 먹는 그 시간, 그러니까 먹을 시간은 있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는 거잖아. 그게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내가 살 뺄 시간이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먹는 거라도 줄이면 살이 빠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이제 6월 첫 주가 지났어요. 이 워밍업이 끝나고 나서 몸무게가 63kg, 거의 6kg가 빠졌죠. 63kg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방학이 시작된 거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식단과 운동을 적절하게 딱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주어진 방학은 2달 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제대로 시간을 쓰지 않으면 나는 개강하고 나서 또 술 먹고 살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땐 학생이었기 때문에 PT 같은 걸 좀 받고 싶긴 했는데 그건 좀 힘들어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홈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하자. 저는 원래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운동이 클라우디아 슈퍼라는 독일 모델이 찍은 비디오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욕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되게 많이 전파해줬거든요. 한 5명, 6명한테 전파를 해줬는데 그 중에 제대로 한 친구가 1명,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강도가 진짜 헬이에요.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클라우디아 슈퍼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효과는 진짜 좋아요. 제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이제부터요, 제가 방학이 딱 시작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감량을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운동 계획이 있고요. 식단 계획 보이시죠? 어떡해. 잠깐만요. 어머, 마이크가. 다시 할게요.
운동 계획이랑 식단 계획 보이시죠? 그래서 운동 계획을 제가 어떻게 세웠냐면 월수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클라우디아 상체 운동 하고 이제 근육 운동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클라우디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50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걷는 운동을 했었어요. 헬스장 가서.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매트를 깔아놓고 클라우디아 상체 운동 이 아령을 사놓고 했고요. 그게 끝나는 동시에 바로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하고 샤워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이랑 유산소 사이에 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가방을 싹 챙겨놓고 운동복까지 입고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가서 러닝머신 할 수 있게끔. 클라우디아 쉬퍼예요. 클라우디아 쉬퍼.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토는 뭘 했냐면 클라우디아 하체 운동을 했어요. 격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화목토에는 클라우디아 하체 운동 플러스 유산소 50분. 하체 운동 만만치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맛있는 거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계획을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에는요 이제 한식을 먹었어요. 제가 닭가슴살을 한번 먹어봤는데 도저히 입에 물려서 못 먹겠어가지고 한식에 이제 단백질을 좀 넣자. 예를 들면 고기, 계란, 뭐 두부 이런 식으로 꼭 챙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는 여러분들 오히려 다이어트 안 할 때는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걸 차리는데 더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해요. 아무튼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 위주의 한식을 반 공기. 이 2분의 1이라는 건 밥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쌀밥을 먹더라도 반으로 줄였고요. 잡곡밥도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있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을 먹어요. 소량. 이거는 뭐든 상관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과일도 되고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빵을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오늘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언젠가 터질 것 같아. 그럼 빵을 좀 먹어요. 살 안 찝니다. 그거 찔까봐 막 먹고 막 토하고 안 쪄요, 살. 여러분 살도 쉽게 찌지 않아요. 살 뭐 빠지는 건 어렵지 찌는 것도 그리 쉽진 않아요. 꾸준히 먹고 꾸준해야 살도 찌는 거야. 하루 먹는다고 안 쪄요. 자, 그리고 하루에 2번을 영양제를 챙겨 먹었어요. 이제 그 적정량을 먹으려면 2번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무기질 해서 먹었고요. 수분 섭취는 적당히 해주세요. 뭐 남들이 2리터 먹는다고 나도 2리터 먹을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땐 1리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워밍업을 안 했으면 다이어트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클라우디아 슈퍼 운동을 제가 처음 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 처음 했던 날 정말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합영양제, 멀티비타민. 아무튼 제가 클라우디아 운동을 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번 그 운동을 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클라우디아 슈퍼 운동을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상체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질어질하고 화장실 가서 운동하기 전에 식사한 걸 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하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워밍업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 운동이 내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워밍업을 안 했다면 이것도 못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양치를 해요. 양치하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에 왔어요. 근데 비디오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힘들지만 저 언니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매트는 그대로 깔려 있고. 그래서 그걸 치우고 싶었어요. 치우고 그냥 쉬고 싶었는데 오늘 내가 이 운동이 몇 시간이 걸리든지 이걸 다 끝내자. 3시간이 걸려도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트에 누웠어요. 일단 매트에 누워서 알람을 한 15분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잤어요. 왜냐면 속이 너무 메스꺼웠거든요. 그래서 속이 안 좋아가지고 15분을 자고 눈을 떴더니 어지러운 것도 사라지고 속도 되게 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못했던 부분부터 다시 운동을 했어요. 내가 그날 운동하러 방에 들어가서 한 3시간 만에 방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해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려도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말자. 느려도 끝까지 가자. 그래서 끝까지 다 50분 운동을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한 운동 먹은 거에 대해서 다 적었어요.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쓸 때 그날 했던 걸 다 적고 마지막에 이제 느낀 점을 써요.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뭐가 힘들었는데 뭐 이랬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쓰는데 제가 마지막에 제 느낀 점을 쓰는 이유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뭐 폭식 뭐 이런 시기장애가 올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쓰는 거 꼭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만족감도 있어요. 내가 운동을 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응하는 기간이 일주일 걸렸고요. 하체 운동한 다음 날에는 제가 변기에도 못 앉았어요.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만큼 좋아요, 그 운동이. 하체의 모든 소 근육까지 다 쓰는 운동이에요.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내가 시작부터 포기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힘들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내 스스로 버릇을 잡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련하고요. 전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미련함이 다이어트 성공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요. 제가 6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는 이제 근육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운동이 힘들긴 했는데 끝까지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게 탄력이 붙는다 그러잖아. 다이어트도 탄력이 붙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루 이틀 정도 운동했을 땐 내 몸이 그대로다 보니까 좀 의욕이 상실돼. 근데 이걸 일주일만 버티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배가 쏙 들어가 있고 허리가 쏙 들어가 있어요. 몸매가 점점 예뻐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클라우디아 슈퍼 운동은 이 엉덩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힙업, 스쿼트 이런 것만 한 30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엉덩이, 팔 라인, 어깨 라인 다 예뻐지는 거야. 다 탄탄하고 이렇게 곧으면서 예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7월 말쯤이 됐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허벅지 뒤쪽에 셀룰라이트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끈한 거야.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한 거야. 사실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결심했던 게 영상 속에 제 다리에 이제 그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보고 제가 다이어트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죠. 대신에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음식도 양질의 음식을 잘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과자도 안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데 살찌는 걸 떠나서 이 과자를 먹기가 싫은 거야. 뭔가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중엔 건강 생각하면서 안 먹게 되고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은 좀 빨리 빠지진 않아요.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체중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5kg 정도, 많이 빠지면 2.8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6월, 7월, 8월 이렇게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몸무게가 53.5kg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때 딱 쟀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옷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옷을 다 새로 샀어요. 허리 사이즈도 되게 많이 줄었고 일단은 청바지는 허리도 허리지만 허벅지가 많이 빠져가지고 허벅지가 다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옷을. 그래서 제가 원래 항상 66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55 사이즈로 다 바꿨죠, 사이즈를. 지금도 사이즈는 무조건 55 입어요. 66은 입지 말자는 그 주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 반응을 살펴보면 일단 가족들이 되게 많이 놀랐고요. 친척들, 친구들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독하다. 교수님들이 너 진짜 독하다 이런 말도 듣고 예뻐졌단 말은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때 정말 대쉬도 많이 들어왔어.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좋은 성형이 다이어트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살찌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나도 내 스스로 내 모습에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옷 사는 것도 되게 즐거워지고 진짜 다이어트 성공한 여자들이 되게 대본처럼 하는 말인데 진짜 그게 사실이었던 거야. 살 빼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상당히 다양해져. 그러니까 뭐 지하상가에 파는 5,000원짜리 티쪼가리에 청바지를 입어도 되게 예뻐 보이고 그냥 흰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고 항상 살쪘을 때는 가방으로 배를 가렸단 말이야. 근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어두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밝은 스타일인데 더 밝아지고 되게 활기차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에 개강을 하죠. 개강을 하고서 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또 이제 그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통학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깐 이제 그 연구실에 있었을 때는 제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그 학교 근처를 좀 돌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제가 랩실을 안 나갔나? 연구실을 안 나가면서 통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매일매일 운동하기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 이상만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운동을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한 거고 식단 조절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먹는 거 계속 조절 계속. 저는 요요에 대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요요 오지 말자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아침에 김밥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김밥을
반줄만 먹어. 김밥 한 줄에 밥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김밥을 반줄만 먹고 다시 싸놨다가 점심에 그걸 먹어. 그리고 저녁에는 그 칼로리 바란스라고 있어요. 그거 칼로리 바란스 4개 들어있는데 그거 2개랑 저지방우유 이렇게 먹었어요. 왜냐면 더 영양가 있게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그 당시에 챙길 수 있었던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빵보다는 야채김밥 같은 거, 참치김밥 이런 걸 먹었던 것도 나름 영양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밥을 먹었던 건데 그때 김밥 진짜 많이 먹었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갔다 오면 한 9시, 8시 반쯤 돼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자. 뭐 특별한 과제가 있거나 스케줄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에 평소에 하던 운동을 계속 지속했어요. 그래서 월수금, 예를 들면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학교 갔다 오면 9시부터 11시는 무조건 운동하는 시간. 9시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집에서 클라우디아 슈퍼 해야 되고 10시 되면은 학교 운동장 나가서 20바퀴 돌아야 되고 50분, 20바퀴 정도 돌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했어요, 몸을. 그래서 몸무게가 53, 54, 근육량도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이나 찌개 같은 거 음식 먹을 때도 국이나 찌개 먹을 때 국물을 안 먹어요. 그때 그냥 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좋아하질 않았어요. 이게 완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이어트 끝난 지 한 6년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즘의 제 삶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죠. 요즘은요 제가 그렇게 2시간씩은 운동을 못해요. 왜냐면 특히나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와서 운동하기 더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운동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 클라우디아 슈퍼 상체 운동에서 내 몸에 필요한 것만 몇 가지를 골라요. 골라서 3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 30분 운동을 했고요. 그거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솔직히 잠깐만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솔직히 시간을 그만큼 뭐 2시간 반 운동하고 씻고 나면은 거의 뭐 한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할애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하고 오면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좀 살을 빼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활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살 빼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몸이 안 피곤해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몸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50분, 50분씩 운동을 했어요. 1대1로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클라우디아를 했어요. 클디 상체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제 몸에, 그러니까 나중에 살을 빼고 나면 제 체중이 보여요. 체형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이 되게 넓어요. 골반은 넓은데 옆 엉덩이가 조금 빈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팔에서는 여기 이쪽 살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운동들을 30분 정도 프로그램에서 골라요. 골라서 그 30분을 하고 자전거를 30분을 탑니다. 집에 사이클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거 사가지고 애용하고 있어요. 이게 클디 상체, 이게 월수금에 이렇게 했고요.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도 이렇게 살 뺐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화목토. 화목토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클디 하체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옆에 엉덩이가 좀 빈약하고 골반은 넓은데 옆엉덩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엉덩이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조금 더 많이 넣은 거죠. 스쿼트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엉덩이는 한쪽 근육만 만져준다고 해서 엉덩이가 예뻐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쉐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동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 좀 골라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40분에다가 자전거 30분. 자, 근데 그냥 30분을 타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냐면 이거는 제가 아는 이제 그 트레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오빠가 있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건데 자전거 그러니까 30분을 탈 때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러닝머신에서도 쓸 수 있어. 정말 도움돼. 자, 봐봐. 30분이라는 시간을요 15분이랑 15분으로 나누는 거야. 15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이거는 첫 번째 15분은 A 15분이에요.
두 번째 15분은 B15분이야. B15분, 아니 뭐야 이씨. B15분이야. 그러면 자, 이제 A15분과 B15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내가 말해줄게요. A15분을 또 어떻게 쪼개냐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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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렇게 쪼개. 지금 여러분들 제가 B15분은 납둔 거예요. A15분을 5분, 5분, 5분을 쪼개. 자, 그리고 나서 이 5분 있죠? 이 5분을요. 자, 3개의 5분이 생기죠? 이 첫 번째 5분이요. 1분이 몇 개야? 5개죠? 그죠? 두 번째 5분도 1분이 5개야. 세 번째 5분도 1분이 5개야.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1분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1분을요. 처음 1분은요. 처음 5분의 1분은요. 자, 잘 보세요. 50초 걷기. 50초 보통 속도. 보통 속도. 그리고 나머지 10초는 전속력. 무겁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의 저항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50초 보통 속도, 10초 전속 이게 1분이잖아. 그치? 이거를 5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죠? 자, 이거를 5번 반복하는 거야. 50초 하고 10초 전속력 5번 반복하면 첫 번째 5분이 지나죠. 그쵸? 자,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5분. 자, 두 번째 5분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똑같이 1분이 5개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40초를 보통 속도로 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20초를 전속력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1분이죠. 이걸 5번 하는 게 두 번째 5분이에요. 두 번째 5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30초를 보통 속도. 여러분들 전속력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힘든데 전속력 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진짜 겁나리 힘들어. 이때 땀 진짜 많이 나요. 전속력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을 하면 몇 분이 지나요? A15분이 다 지나는 거야. A15분이 지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30분은 A15분 이렇게 나왔잖아. 이 중에 우리가 지금 A15분을 요 밑에 요 프로그램으로 분할을 시켜서 했어요. 그 다음에 요 B15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보통 속도로 타면서 운동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분을 자전거 타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아요. 허벅지도 잘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탈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타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좀 힘이 드네?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걷기로 적용을 한다, 러닝머신에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속도는 우리가 보통 빨리 걷는 경보, 파워워킹, 워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속력은 달리기 하시면 돼요. 요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저장해 놓을게요. 나 혼자 보려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하시면 나중에 이 15분, B15분 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내가 노멀한 속도로 하고는 있지만 내 몸에서는 전속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전속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속력의 효과를 15분 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벌? 이런 걸 인터벌이라고 하나? 저한테 그때 그 트레이너 오빠가 제가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짧은 시간, 30분이면 끝나. 짧은 시간에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이제 자전거 타는 시간이 1시간이 지나요. 지나게 되면 이제 뭐 클라우디아 슈퍼에서 쏙쏙 뽑은 거 30분, 그 다음에 이 자전거 30분에서 1시간이면 운동이 끝나. 원래는 3시간이 걸렸잖아, 씻는 것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 1시간 반이면 운동이 끝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시간도 없다 그러면 이걸 또 분할을 하시면 돼요. 쪼개서 하루에 30분, 하루에 15분만 운동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진짜로 여러분들 효과 되게 좋아요. 요렇게 제가 살이 빠졌어요. 살쪘을 때 사진. 자, 요 모습에서 이렇게 다리가 예쁜 여성으로, 내 입으로 예쁘다고 하기 그렇지만 다리가 많이 예뻐졌어요. 클라우디아 슈퍼 운동하면요, 다리 근육 정말 많이 쓰면서 다리가 참 예뻐집니다. 되게 탄탄해지고요. 하체가 되게 예뻐져요. 힙도 예뻐지고. 남자들도 좋아요, 이 운동은.
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되는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5가지가 아니구나. 6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거 컨텐츠 마무리 할게요.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이어트 16kg를 성공했고, 지금까지 약간 찌긴 했지만, 예전에 이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요, 정말 내가 감량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10kg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이어트 일기. 이거 귀찮아도 하시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싫으시면요, 수기로 쓰는 게 싫으면 핸드폰에라도 기록을 하세요. 일기 기록하라. 그리고 여기다가 매일 자기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못했다고 하루를 망치지 말아라. 하나를 못했다고 하루를 망치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실 텐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내가 예를 들어 나 오늘도 다이어트야. 어떡해 막 이랬어. 어제까지 되게 잘했어. 참으면서 잘했어. 근데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햄버거를 먹자는 거야. 근데 어떡하지? 그럼 난 가서 감자튀김 5개만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감자튀김 먹으려고 했어. 근데 감자튀김 5개를 먹었는데 이미 입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먹었어.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 햄버거 먹은 것만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햄버거 먹었으니까 오늘 망친 거야. 그러니까 햄버거 먹었으니까 망친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오늘 운동 안 한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햄버거를 먹어서 식단 조절을 실패했더니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날 하루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망했다. 오늘 망했는데 내가 해서 뭐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나를 놓는 순간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를 실패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게요. 하나를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0.5kg가 찐다. 그죠? 근데 하나를 실패해서 0.5kg가 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포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운동까지 안 해서 2개가 실패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1kg가 찌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잘못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내가 그냥 다이어트 중에 뭘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나쁜 애로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먹을 수도 있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 내가 독한 거지 여러분들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이어리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먹어버렸다. 감자튀김 15개, 불고기 버거 1개, 콜라 0칼로리. 이게 썼어.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를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0칼로리 먹었고 맛있었으니 됐다. 대신 운동 많이 했다.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쓰란 얘기야. 일기에다가 마지막에. 저 항상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한 짓이 나쁜 짓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일 또 할 힘이 생기고. 마인드 컨트롤 진짜 중요해요. 보통 이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를 못했다고 하루를 망치지 말아라.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새겨 들으세요. 연예인 몸매를 기준 삼지 말아라. 내 몸에 집중하자. 남의 몸매만 보면 내 몸의 단점을 모른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그 체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요새 여자분들이 많이 집중하는 게 이제 골반이에요. 허리에서 골반 라인. 근데 이거는 타고나는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거는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뭐 엉덩이 운동을 한다거나 허리를 얇게 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무조건 난 저 여자 몸매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몸을 몰라요. 내 몸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자극받는 건 좋지만 너무 그 연예인 몸매에 집착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한테 집중하란 얘기죠. 스스로에게. 그래야지 최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째.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 있잖아. 무슨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절간으로 들어가고 다이어트 캠프 들어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좋아했었는데 다이어트 할 때도 술 먹으러 나갔어요. 대신에 저는 그럴 땐 여러분들 약속이 잡히면 내가 그날 하루를 어떻게 쓸 건지를 미리 계획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 점심을 적당히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 왠지 나가서 바깥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으니까 운동을 한 20분만 더 하자. 운동 더 하자. 그리고 저녁을 먹지 말고 술집에 가서 공깃밥을 시켜서 밥이랑 찌개랑 밥이랑 안주랑 반 공기 먹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약속 나가, 나 친구 만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안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날 내가 의지가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하세요.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면 왠지 고칼로리 음식 먹을 것 같으니까 운동을 20분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끼니 중에 한 끼를 할애하는 거죠. 세 끼 다 먹고 거기서 먹으면 살찌지만 저녁을 먹지 말고 술집에 가서 밥을 먹든가 저녁을 먹지 말고 거기서 뭘 먹든가 대신에 이제 술은 먹지 말자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정말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어라. 왜? 나중에 엉뚱한 거 더 먹는다. 진짜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내일 아침에 먹을까? 근데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냥 드세요. 왜냐면 나중에 더 먹어요. 쓸데없는 걸 더 먹어. 그럼 살 더 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을 때는 뭐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나를 좀 놔주셔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자, 그 다음에 감량 성공은 다이어트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요요는 100%다. 자, 감량을 성공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성공한 적 있었다고 했잖아요. 1차로. 근데 요요 왔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유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그냥 감량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살을 실컷 빼놓고서는 그냥 다시 먹은 거야. 그래서 살이 더 찐 거야. 근데 그때는 유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유지를 열심히 하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방학 동안 끝나고 나서도 9월에도 계속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유지, 여러분들 결국에는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으시면 유지가 포인트예요. 유지만큼 포인트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감량 성공은 다이어트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시작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감량했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면 요요 와요. 저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16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좀 제가 그때 살 당시 뺐을 때랑 몸매가 가장 비슷한 사진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조금 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근육 운동 꼭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살을 뺐을 때는요. 유산소 운동만 했어요. 유산소만 하루에 40분씩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살을 엄청 뺐었는데 그때는 제가 54kg가 됐는데도 별로 그렇게 말라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클라우디아 슈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할 때 근육 운동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53kg가 됐는데 저랑 맨날 같이 샤워를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1차 때 살 다 뺐을 때도 제 몸을 봤고 2차 때도 제 몸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제가 운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딱 얘기하는 게 뭔가 몸매가 다른데? 뭔가 되게 탄탄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드러나요. 겉에서 다 티가 나요.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무튼 오늘 다이어트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소통을 좀 해볼까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가 54kg 정도? 근육이 있을 때죠. 다이어트 후 포토샵 전혀 안 했고요. 그냥 영상 캡처. 자, 이 사진. 이게 이제 제가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방덩이가 좀 꺼지는 스타일인데 이거 지금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이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날씬하지 않아요. 이렇게 배가 없지 않아서 지금 좀 살이 쪄서 제가 지금 모습 좀 부끄러워서 못 보여드리겠고 제가 요 클라우디아 슈퍼 운동 이건 30분짜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뺀 거예요.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 배와 이 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재밌죠?